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오늘도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오늘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쪽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오늘 셀리버리,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병 임상시료 생산에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또 큰 어떤 시세를 좀 내줬죠. 자,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또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함께 시세를 좀 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진짜 대장은 또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형제들이 조금 분위기를 좀 잡아줘야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기준이 좀 생길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 형제들이 영향을 받는 건 또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지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사실 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누구나 다 같은 의견이겠지만 이 밸류상으로도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조정은 좀 나왔다라고 보는데, 적정 주가라고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시장 영향 감안하고 프리미엄 붙이더라도 조정이 나왔으면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사실 또 나와버리면은 시장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가 매수가 더 유입이 될 확률도 좀 있는데, 이왕이면 안 내리고 더 올리는 게 낫잖아요. 내리고 다시 사면은 내리기 전의 위치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매집을 해서 올리면 우리에게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손실을 좀 축소시키든지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런 걸 좀 희망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 우리 주가 동향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형제들의 주가 동향부터 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한번 보죠. 셀트리온 29만 1,500원으로 어제 대비해서 또 2%대 하락을 더 보여줬고, 헬스케어는 약보합권 12만 5천원, 셀트리온 제약 15만 4천원으로 강보합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더 눌러 앉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탄력적인 부분, 속도적인 부분은 조금씩 이제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좀 속도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수급적인 부분 보면은 그래도 기관이나 메이저들은 3일 연속 좀 편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보시면은 기관 쪽 조금 담긴 했지만 연기금에서 계속 엄청난 매도를 퍼붓고 있죠. 자, 연기금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 주식 13조 던진 국민연금 16조 더 팔아야 된다. 작년 말 이후에 42일째 순매도, 2009년보다 14일이나 길어. 코스피 3천선 유지된다면 주식 비중 16.8%로 목표 맞추기 위해서 올해 추가 매도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매도 공세 대해부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참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기준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끼치는 메이저 우리 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연기금도. 근데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자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참 주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코스피 상승세의 처분 부담 커. 이달까지 매도세 진정 힘들 듯.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뭡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3,200, 3,300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관들, 이제 연기금 포함해서 기관들도 계속해서 일정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수익이 됐든 뭐가 됐든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서 이제 확정을 지어야 돼. 수익률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왜? 그들은 그게 성과거든요. 그쵸? 이런 규정들. 그러면 개인들은 어때요? 그런 규정들이라는 게 없고, 시간의 제약이 없고, 그쵸? 어디서 팔아야 되거나 이런 의무적인 건 없잖아요. 그들은 의무적인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채권,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여러 가지 이제 배분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연기금도 보세요. 셀트리온도 사실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기금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급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좀 못 간다라는 거는 정말 아쉬움이 크게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지는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했던 거는 우리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그쵸?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런 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나. 꺾일 거면 확 꺾여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파른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굉장히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추세가 굉장히 강하죠. 뭐 과거에 비하면 당연히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금리가 이렇게 선행해서 올라갈 수는 있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이 되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투입이 됐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금리를 추후에는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인플레로 진입을 하면. 근데 이게 이제 속도와 템포 박자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 금리는 아직까지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 우리가 진짜 실질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기 흐름에서 금리 인상이 나온다? 이건 다 죽자는 소리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2%대 정상적으로 그런 궤도에 진입을 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온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2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때부터 하여금 우리가 지금처럼 노출이 되기 전에 그때부터 하여금 점차 바닥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 줬는데, 아무튼 진짜 말 한마디가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사실은. 아무튼 우리는 인플레로 가야 할 수밖에는 없지만, 이게 지금 실물 경기와의 템포로 놓고 봤을 때 이 박자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변화를 주는 만큼 우리도 이제 변화를 주는 종목들도 꾸준하게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셀트리온을 팔고 옮겨라 이건 아니에요. 셀트리온 같은 좋은 종목은 한편으로 내가 중장기 관점으로 그대로 좀 보유를 하되, 최근에 좀 핫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셀리버리 같은 거, 사실 이거를 뭐 사세요 마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밸류적인 부분, 사실 뭐 오늘 좋은 이슈가 떠서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이게 뭐 좋은 내용이 나올지 안 좋은 내용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확신은 할 수 없어요. 아무튼 뭐 시세는 잘 나와줬지만 사실 그런 거는 뭐 아니면 도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저는 편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뭐 셀리버리라든지 이수앱지스, 그쵸?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오스코텍, 또 앞타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거든요. 큐리언트,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한 번씩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전기차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많이 움직여줬죠. 자, 유럽의 3,000대 한정으로 이제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됐는데 완판, 그렇죠? 완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판 소식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현대차 올해 전체 7만 대 이상 판매 목표를 이틀 만에 다 채워버렸어요. 아이오닉 5 흥행에 이어서 기아차의 우리 CV 차량들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한 급등이 좀 나와줬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현대공업, 그렇죠? 현대공업을 제가 앞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시간외로 좀 조정이 받고 있는데, 지금 시간외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져요. 내일 최대한 10,000원에 가깝게 사겠다는 생각, 대략적으로 1,2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타로 한온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시세는 좀 나와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꾸준하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텐데 거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시총 대비해서 거래가 너무 크진 않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산업 같은 거라든지 모베이스전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같이 움직임이 보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단기적인 성향은 이렇게 최근에 테마로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뭐 가치 투자를 적인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도 좋고 카카오도 좋고 현대차도 좋고 뭐 금융주들도 좋고 셀트리온 형제들도 좋고 이런 건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진짜 감정적으로 대해서 내가 원하는 시세가 나오지 않다라고 무조건 내다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지금 4분기 실적은 좀 주춤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이게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두 분류로 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아예 그냥 진짜 실적주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하나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딱 먹고 빠지고 두 가지를 병행하시거나 한 가지를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 선상에 놓여 있으면서 애매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수익률이 애매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VIP 회원님들은 아예 공격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런 종목들 오늘 아침에 단타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공격적으로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가 짧게 대응을 할 자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개별 매매하신 거고, 자 보시면은 뭐 K사인이나 현대공업 내일도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죠. MVH 코리아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자 이렇게 오늘 저희도 손절한 종목이 있어요. 손절을 필요로 하면 손절을 해야 된다고. 왜? 아니 단타를 치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고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시장이 밀려. 그러면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다고요.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손실을 봤다고 이게 실패했냐?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3.7% 이거 복구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복구 못하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복구 가능한 선에서 내 기준에 맞지 않게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는 빠르게 잘라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죠.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많이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좀 같이 병행을 했던 거고, 이거를 실패라면 실패일 수 있지만 수익 면에서는 실패일 수 있지만 대응 면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커버를 했던 거고, 동방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MVH 코리아 아침에 10분도 안 돼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정말 지금은 애매하게 하면 정말 애매하게 계좌가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이 있더라도 트레이딩을 반드시 좀 보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레이딩을 접근하기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호가도 봐야 되고 지수도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를 우리 무료방에 오시면 제가 VIP 회원님들만큼 100% 공유는 다 못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자 하는 거, 원하시는 어떤 공부 방법들 뭔지 저는 대충 알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기업 분석을 해야 될지, 단타 치시는 분들은 단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제가 무료방에 오시면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VIP방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죠? 그런 부분 오셔서 편하게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이제 무료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영향으로 대부분 조정이 받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번 좋지 않은 이슈가 터지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 단 셀트리온 형제들의 움직임은 조금 수급적인 부분과 특히 셀트리온은 연기금의 매도, 이게 좀 제일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걸리고, 그리고 어쨌든 공매도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매도는 둘째 치고 일단은 지금 확인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이 좋겠지만, 과연 지금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현재 시장이 아직도 추가적인 조정이 우려가 된다면 지금 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하고 같이 좀 잘 믹스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방에서도 셀트리온 형제들 주가와 동향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한 번씩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무료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